안녕하십니까, 돈벌레입니다. 요즘 유튜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가 하나 있죠. 바로 턱형과 ACC 에이전시 그리고 덕자님 간의 불공정 계약에 대한 이슈입니다. 이미 일이 불거진 지 일주일 정도가 지났고요. 그리고 지금 이 이슈를 다루는 것이 저의 채널의 정체성과 잘 맞지 않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루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유튜브에서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 그리고 여러 변호사님들이 도움을 주겠다고 나서고, 그리고 여러 유튜버들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상황에서 경제 이슈를 다루는 채널이기는 하지만 저도 거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이렇게 덕자님의 이슈를 영상으로 올리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미 자세한 상황은 많은 유튜버들께서 다뤄주셨기 때문에 다들 이해가 깊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각에서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브랜드 계정에 대한 거예요. 브랜드 계정. 덕자님은 자신의 채널이 ACCA에 회수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처음에 채널을 개설했을 때는 분명히 덕자님의 개인 채널로 개설이 되었을 텐데 어떻게 덕자님의 개인정보에 의해서 개설이 된 이 개인의 채널을 회사에서 가져갈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유튜브에서 채널을 만드는 두 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개인 자격, 그러니까 개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개인 계정으로 채널을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이 채널을 개설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회사나 단체에서 자신의 브랜드를 걸고 단체 채널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를 브랜드 계정이라고 하거든요. 브랜드 계정은 계정의 개설자가 한 명이 있고 공동으로 여러 명의 관리자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채널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브랜드를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의 채널을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채널이 바로 브랜드 채널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개인 채널을 브랜드 채널로 이사를 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개인 채널이 소유한 구독자와 동영상 그리고 모든 제반 자료들을 브랜드 계정으로 이관시키는 것이 가능해요. 톡형은 아마도 회사 소유의 브랜드 계정을 개설하고 덕자 전성시대 개인 채널을 자신의 브랜드 계정으로 이사를 시켰을 거예요. 계약 당시에 덕자 전성시대를 구독했던 7만여의 구독자가 고스란히 회사의 브랜드 계정으로 이사가 되었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덕자님의 개인 계정은 폐쇄되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덕자님이 5대5 계약의 불공정함과 그동안 의아했던 모든 의혹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을 때 덕형은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 나가도 좋다. 네가 불만이 있으면은 바꿔주는 거 고려해볼게. 아니면은 그것도 좀 불합리하다 생각하면 나가도 좋아. 그렇지만 위약금 내야 된다. 그리고 회사 소유의 브랜드 계정은 너한테 절대 돌려줄 수 없어. 이 두 가지를 명시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채널 회수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브랜드 계정은 회사의 소유이니까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논리겠죠. 그런데 하지만 여기에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애초에 덕자 전성시대 개인 채널을 회사의 브랜드 계정으로 이사를 시킬 때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영상들 그리고 7만여에 달하는 구독자들 이것들을 함께 회사에서 인계를 받았다라는 게 문제예요. 만약 브랜드 계정을 회사에서 개설한 것이기 때문에 덕자에게 소유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애초에 브랜드 계정에 이사시킨 구독자와 영상들은 덕자님과의 계약이 마무리되는 시기에 모두 삭제를 하든지 아니면 그 브랜드 계정을 없애고 새로 브랜드 계정을 만들든지 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턱형이 지난날 회사를 운영하던 방식으로 미루어 봤을 때 30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덕자 전성시대 브랜드 계정을 채널 이름만 바꿔서 다른 사람에게 토스할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업로드하는 영상으로 회사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노리겠죠. 여기서 또 의문이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 30만의 구독자, 덕자 전성시대 브랜드 계정이 가지고 있는 그 30만의 구독자는 턱형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얻게 될 숫자일까요? 물론 도움이 아주 없었다라고는 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배우님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개된 녹취록을 근거로 했을 때 덕자는 브랜드 계정을 운영하면서 ACCA 측으로부터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했고 거의 혼자 힘으로 30만 구독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무리 회사 소유의 브랜드 계정이라고 하더라도 그 계정의 구독자 30만 명,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들 가운데에는 덕자의 땀과 노력이 배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계정을 이름만 바꿔서 다른 사람에게 토스를 한다? 이런 도둑놈의 심보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정리합니다. 턱형님과 덕자님 사이의 계약은 현재까지 드러난 그 정황으로 보았을 때 불공정한 면이 매우 많은, 정말 일방에 유리하게 만들어진 불공정 계약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약은 파기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덕형님과 ACCA는 덕자 전성시대 브랜드 채널을 만들 때 덕자 전성시대 개인 채널로부터 이관받은 영상들과 구독자들에 상응하는 배상을 덕자님에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이상 덕자님의 재기를 바라는 돈벌레였습니다. 감사합니다.